자, 이번에는 체험형 인턴이나 청년 인턴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정규직 혹은 채용 연계 인턴과 관련된 면접관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 체험형이나 청년 인턴 관련된 경험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질문을 받아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습니다. 경험하지 않은 걸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테니까. 근데 너무나도 고맙게 최근에 그 체험형이나 청년 인턴 면접을 보고 온 제자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후기를 보내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그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,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이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,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공기관 준비를 하면서 채용 연계형도 가시고 청년 인턴도 면접을 보러 다니시잖아요. 그런데 공통적인 게 청년 인턴이나 체험형 인턴은 뭐 요즘은 또 체험형 청년 인턴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이 인턴 면접이 채용형 연계보다는 훨씬 수월하다,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. 후속 질문 같은 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. 그래서 그렇게 크게 당황스럽거나 그러진 않는다,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한 제자가 10월 16일 날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공공기관 이 체험형 청년 인턴 면접을 보고 와서 후기를 저한테 보내줬는데, 질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내주셨어요. 너무 감사드려요. 그래서 제가 막걸리를 한 잔 사기로 했거든요.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저한테 좋은 질문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막걸리로 보답을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대요. 지원 동기를 포함한 자기소개를 1분 안쪽으로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서 먼저 할 사람을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. 보통 1번부터 하세요, 1, 2, 3, 4 이렇게 순서대로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, 그냥 먼저 할 사람을 자원을 받았다고 하죠. 이럴 때 손 들고 먼저 하는 거 인상이 아주 깊게 남습니다. 그리고 또 어떤 면접관은 한 분한테만 기회 드릴게요,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. 특히 뭐 1분 자기소개나 마지막 할 말, 특히 이럴 때 한 분한테만 기회 드릴게요.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, 이렇게 하는 거, 이게 아니라 신입처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은 인상이 다 좋았습니다. 특히 여러분들은 통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제가 말씀드릴게요, 이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, 이런 식으로 해야 신입사원답죠. 또 이 마지막 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. 마지막 말을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. 저는 마지막 말씀 드릴 건 없고요,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. 이거 어때요? 이거는 자기가, 상사가 마지막으로 할 말을 지시를 한 건데 그 지시를 거부하고 자기가 결정을 해서 지금 통보를 했거든요. 질문 던질게.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할 말이 없고 질문 던질 게 있다 그러면 질문 던질게가 아니라 대신 마지막 말씀 대신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? 꼭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. 자, 어쨌든 그렇고요. 그래서 1분 안쪽이라는 건 보통 250자에서 300자 정도입니다. 자, 특히 또 이런 분들도 봤어요.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해갈 거 아니에요, 1분 자기소개. 근데 요즘 1분 자기소개 안 묻는 면접이 훨씬 더 많아요. 그럼에도 준비해 가야 되죠. 근데 이런 분도 봤어요. 어떤 사람이 직무 역량 중심으로 또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거 말고요, 성장 과정 위주로 해주세요, 이렇게 또 갑자기 당황하죠. 그래서 또 당황하면 감점하고 그러더라고요. 또 어떤 경우는 제 이름으로 삼행시 하겠습니다,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지식, 기술, 태도 혹은 성장 과정 중심의 자기소개, 이렇게 한 250자 정도,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 가면 되겠어요. 두 번째, 자신이 생각하는 직업윤리와 그 직업윤리를 발휘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.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번째 질문부터 순서를 정해줬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직업윤리 면접에서는 직업기초 능력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, 공공기관은 직업윤리하고 대인관계 능력의 갈등이에요.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 가셔야 되고, 또 하나는 이 요즘 공공기관의 면접이 구조화된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이 다 똑같이 갑니다. 이 사람한테 장점 물어봤으면 이 사람한테 장점을 물어봐야 돼요. 그러다 보면 내가 만약에 마지막에 답변을 해야 돼. 만약에 한 주가 5명인데 앞에 4명이
4명 중에 한 두세 명이 내가 할 얘기를 똑같이 해버렸어요. 그럴 때 이제 멘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나도 저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내가 저 얘기를 똑같이 하면 감점당하는 거 아니야? 그런데 여러분들은 앞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든지 준비한 내용을 하시면 돼요. 똑같았다고 감점 그런 건 없습니다. 세 번째 질문. 자신의 최종적인 목표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공단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세요. 이거는 지원하는 게 청년 인턴이나 체험형 인턴 혹은 체험형 청년 인턴이잖아요. 이런 거를 하실 때는 너무 거창한 목표를 말씀하시면 안 돼요. 그 청년 인턴이나 체험형 인턴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목표를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.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 인턴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셔야지 내가 정규직이 돼서 막 5년 후, 10년 후 뭐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신뢰가 많이 떨어지죠.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턴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거. 특히 저는 이 직무와 관련해서 전공을 통해서 지식을 쌓았지만 경험이 부족해서 기술이 지금 없는 상태다. 그래서 이 기술을 보완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다. 그래서 이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. 혹은 지식과 기술은 갖추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태도를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었다.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태도를 갖추는데 중점을 두겠다. 특히 요러한 태도만큼은 꼭 완성을 시키겠다. 갖추겠다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식기술 태도는 어딨죠? NCS 홈페이지 안에 보면 그 기술 태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직무기술서가 있고 혹은 채용공고상에 있는 그 지식기술 태도 말씀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 질문이 자신의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요? 이 자신의 단점은 제가 그 농수산식품공사 자기소개서에서 세 번째 항목 얘기한 게 있어요. 그거를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거기 아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. 그런데 그걸 볼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. 너무 남들이 봤을 때 너무 저건 아니다 하는 단점 말고 지혜로운 단점 있죠? 그런 거.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격이 좀 급하다 라든가 뭐 식곤증이 있다 라든가 이런 거는 좀 귀여운 단점이잖아요. 그죠? 이런 걸 좀 해주시고요. 특히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요? 이런 걸 하실 때는 몇 개월 전부터, 특히 몇 개월 전부터 이런 표현을 꼭 쓰셔야 돼요. 특히 몇 개월 전부터는 제 발표력이 부족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는 뭐 어디 스피치 학원을 다니고 있다. 혹은 발표 수업을 집중적으로 듣고 있다. 라든가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플러스 그 결과 현재 이만큼 좋아졌습니다까지 꼭 얘기를 하셔야 100점 맞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인턴 경험을 통해 이것 하나만은 배워서 수료하고 싶은 것에 대해 말해주세요. 이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채용공고 상에 있는 그 지식기술 태도 있죠? 그 중에서 내가 안 갖춘 거, 그 중에서 한 가지, 두 가지 꼭 해서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.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물 중 닮고 싶은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를 말해 주세요. 이거는 없는 사람들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. 이런데 답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나요?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만들어내는 거거든요. 이런 거는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롤모델 하나를 빨리 좀 정해주세요. 생각 한번 해보세요. 여러분들 분명히 있었다니까요. 뭐 초등학교 때 위인전을 보고 야, 나 이 사람 닮고 싶어 라든가 혹은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. 교수님일 수도 있고요. 선배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진짜 유명인일 수도 있고 반드시 한 명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질문에서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저는 스티브 잡스예요. 이런 면에서 존경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은 면접장에서 눈동자가 심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면접관들은 보통 이런 질문에서 그 눈동자 많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저 친구는 좀 없는데 저렇게 꾸며내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꼭 좀 생각을 하셔서 찾으셔서 답변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이런 데는 보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묻는 게 아니라 특히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어 닮고 싶은 리더십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의 리더십 스타일은 이런데 그래가지고 요즘 리더십 중에 가장 유행하는 게 그거잖아요. 기업에서도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
왔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, 예전에 징기스칸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칼자루를 휘두르면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. 굉장히 강력하게, 카리스마 있게. 근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그 누구죠? 박항서 감독, 아니면 방시혁, 혹은 이번에 그 U19인가 그 월드컵 때 그 누구죠? 이강인 나오고 그래서 결승전까지 갔을 때 그 감독님 있죠? 그 감독님처럼 아저씨 같아. 막 배 나오고.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부드러운 리더십을 하거든요. 권한 유임을 해요.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을 키운 방시혁 씨는 KBS에서 나와서 그랬죠. 당신은 어떻게 방탄소년단을 키웠습니까? 그랬을 때 저는 모든 거를 이임을 합니다. 고민을 하면 알아서 너희들끼리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. 다 이렇게 합니다. 그 이번에 결승전에 올렸던 그 감독도 이랬다고 그랬죠. 야,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고 너희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.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. 난 옆에서 도울게. 이런 격려와 칭찬을 하는 사람. 박항서 감독도 그랬잖아요. 아유, 이 녀석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. 그러면서 막 다독거리고 막 호통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그런 리더십을 원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그 리더십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체험형 청년 인턴 관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